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여신이 탄생하는데 크로노스가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 크로노스 알제? 제우스 아빠. 헤라, 포세이돈, 헤스티아, 하데스, 데메테르를 꿀꺽했던 나쁜 아빠. 이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고추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 고추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나더만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 크로노스가 왜 우라노스 고추 잘랐는지 궁금하지?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크로노스의 엄마가 가이아고 아빠가 우라노스였어. 크로노스, 우라노스. 부자지간이라 그런지 이름도 비슷하지? 우라노스랑 가이아는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는 좀 기괴하게 생긴 괴물도 있었는 거라. 눈이 하나뿐인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머리가 50개, 팔이 100개인 헤카톤케이르. 둘 다 희한하게 생겼지. 우라노스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흉측하게 생겼다고 엄청 부끄러워하고 싫어했어.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하지 마라, 좀 창피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키클롭스랑 헤카톤케이르를 지하 감옥에 가둬비는 거라. 그 모습을 보고 엄마 가이아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 세상에, 감히 내 자식들을 용서 안 한다. 다시는 자식 못 낳게 해줄 거다.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물리칠 무기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날카로운 낫이었지. 그러고 나서 자식들을 불렀거든. 누가 우라노스 물리치러 갈래? 성공하면 신들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대신 왕이 되면 지하 감옥에 갇힌 너그 형제들을 풀어줘야 된다. 누가 해볼래? 그때 크로노스가 나서지. 제가 우라노스를 물리치겠습니다. 가이아는 흡족한 표정으로 크로노스한테 낫을 건네주거든. 그날 밤에 크로노스는 몰래 우라노스랑 가이아 침실에 숨어있다가 우라노스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낫을 확 휘둘러갖고 우라노스의 고추를 잘라버리지. 그러고는 바다에 휙 던져버려. 우라노스의 고추가 빠진 자리에서 갑자기 거품이 뽀글뽀글 생기더만 아름다운 아프로디테가 뿅 하고 나타났지. 마널이터. 여태까지 남자 바람둥이의 대표 제우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었는데 오늘은 여자 바람둥이의 최고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를 해줄게.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인 만큼 아름다웠고 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어. 모든 남자 신들이 아프로디테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제우스는 초절정 인기녀 아프로디테를 자기 마음대로 헤파이스토스랑 짝지어주거든.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대장장이의 신으로 그 어떤 신보다 손재주가 뛰어났어. 어린 시절 제우스가 바람피다 들켜서 헤라한테 혼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헤파이스토스가 헤라 편을 든 적이 있었거든. 이건 어린 내가 들어도 아빠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헤라한테 혼나서 기분이 나빴던 제우스는 화를 참지 못하고 헤파이스토스를 발로 걷어차버렸어. 한참을 떨어져서 렘노스 섬으로 추락한 헤파이스토스는 다리를 크게 다쳐서 이때부터 절름발이가 되었지. 그게 미안해서 아프로디테랑 결혼시켜준 걸까? 아무튼 제우스 덕분에 헤파이스토스와 아프로디테는 부부가 됐어.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한테 선물을 하나 건네주는데 케스토스 히마스라는 마법의 띠였지. 이 띠를 두르고 남자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 아프로디테한테 반하게 만들 수 있었어. 안 그래도 예쁜데 마법의 띠까지 있었으니까 아프로디테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노. 수많은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여자 바람둥이가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지.
아무튼 아프로디테는 결혼은 했지만 절름발이의 못생긴 헤파이스토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게다가 대장장이 일이 바쁘다고 아프로디테를 혼자 내버려두자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 못생긴 절름발이 주제에 미의 여신인 나를 이렇게나 내팽겨친다고? 하!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 몰래 전쟁의 신 아레스를 만나기 시작했어. 바람을 피더라도 적당히 했어야 됐는데 너무 자주 아레스를 만나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양의 신 아폴론이 보다 못해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가 맨날 아레스 만나는 거 알고 있나? 오늘 또 만나더라. 좀 어떻게 해봐라. 헤파이스토스는 엄청 화가 나서 아프로디테한테 따지러 가려다가 아프로디테랑 아레스가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때부터 헤파이스토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게 그물을 만들어서 침대에 설치해 두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프로디테랑 아레스는 침대에 누웠지. 오늘도 헤파이스토스는 대장간에 간 거가. 매일 일하는 거밖에 모른다니까.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그물 안에 가둬버렸고 다른 신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지. 그 중에 헤르메스는 그물에 갇혀서 망신당하는 아레스를 엄청 부러워했다고 해. 망신당해도 좋으니까 나도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헤파이스토스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그물에서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포세이돈의 설득 끝에 풀어주게 되지. 그 뒤로도 아프로디테는 아레스 말고도 많은 신과 인간들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거든. 그 중에는 헤르메스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놀이터.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였지만 아레스의 연인이기도 했잖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그물에 아프로디테랑 아레스가 갇혀서 신들한테 망신당한 이야기 기억나지? 그때 아레스를 유독 부러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르메스였지. 망신당해도 좋으니까 나도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헤르메스가 아프로디테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티가 났으면 제우스마저 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거든. 예쁜 여자랑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럼 우리 귀여운 헤르메스 좀 도와줘볼까? 제우스는 아프로디테가 목욕하는 틈을 타 자신의 독수리를 보내서 아프로디테의 황금 샌들을 훔치거든. 그리고 헤르메스를 불러. 아프로디테 샌들을 잃어버렸다더라. 네가 좀 찾아주라. 헤르메스는 제우스가 자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벌인 일임을 눈치채고 샌들을 찾아서 아프로디테한테 갔어. 헤르메스, 네가 여긴 웬일이고? 아프로디테님, 샌들 돌려드리려고요. 안 그래도 없어져서 찾고 있었는데 잘됐다. 이리도. 어허, 이렇게 막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샌들 돌려받고 싶으면 내랑 하룻밤 같이 있어주세요. 그게 목적이었나. 예쁜 것도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하네. 알겠다? 아프로디테는 헤르메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지. 얼마 뒤에 아프로디테는 헤르메스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엄마를 닮아서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아프로디테랑 헤르메스의 이름을 따서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이름 지었지.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무럭무럭 자라났어. 자유롭고 싶었던 그는 15살이 되자 여행을 떠나거든. 그러다가 우연히 한 연못에 다다르게 되지. 우와, 여기 엄청 아름다운 연못이 있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이 연못에는 살마키스라는 물의 님프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 헤르마프로디토스가 띄인 거야. 살마키스는 조각 같은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 누구세요? 저는 물의 님프 살마키스입니다.
오랜 시간 이 호수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당신처럼 잘생긴 남자는 처음 봤어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네? 방금 처음 봤는데 결혼이라니. 싫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헤르마프로디토스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살마키스는 더 이상 조르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어. 아니 뭐 저런 ним프가 다 있노. 다짜고짜 결혼이라니. 그래도 싫다고 하니까 바로 가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쁜 ним프는 아니었는가 배. 다행이다. 안심한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시원한 연못을 보자 목욕이 하고 싶어졌어. 옷을 바닥에 벗어놓고 연못으로 들어갔지. 우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너무 좋은데?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시원한 연못을 즐기기 시작했어. 살마키스는 아까 순순히 물러나는 척했지만 그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 몰래 숨어있다가 헤르마프로디토스가 물속으로 들어가자 본색을 드러냈지. 물의 ним프인 내 앞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다니. 내 영역으로 들어간 이상 잘생긴 총각은 이제 내 거다. 살마키스는 헤르마프로디토스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았어. 이게 뭐야? 이거 놔주세요. 놓으라고. 싫은데 당신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신이시여, 제발 이 남자랑 한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둘을 딱 붙어있게 만들어주세요. 대체 어떤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준 걸까? 살마키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두 사람은 하나의 몸이 되어버렸어. 상체는 여자의 몸이 되고 하체는 남자의 몸이 되어버렸지. 잘생긴 남자의 모습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절규하면서 소원을 빌었어. 어머니 아프로디테님, 아버지 헤르메스님, 이 호수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예외 없이 저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는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소원을 들어줬고, 이후에 이 호수에 빠진 사람은 반은 여자, 반은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됐다고 해. 끝! 마널이터 마음과 영혼의 여신 푸시케.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 에로스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프로디테한테 시집살이를 엄청 하게 되거든. 그 어마어마한 시월드 이야기 해줄게. 원래 푸시케는 인간이었어. 인간인데도 너무 예뻐가지고 푸시케를 보는 사람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예쁘다고 하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야 될 꽃을 푸시케한테 갖다 주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네. 이걸 지켜보던 아프로디테는 결국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지. 푸시케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아들 에로스를 부르거든. 에로스, 저 오만한 푸시케한테 사랑의 화살 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랑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었는데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싫어하게 될 수도 있었어. 푸시케를 찾아가가지고 사랑의 화살을 딱 쏠라고 하는데 잠든 푸시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겠는 거라. 인간이 예뻐봤자 하고 갔는데 엄마야 이건 너무 예쁜 거라. 그래서 실수로 들고 있던 화살로 자기를 찌르게 돼. 사랑의 화살을 맞고 푸시케를 딱 봤는데 에로스 눈에서 하트가 뿅뿅. 원래 아이의 모습이었던 에로스는 사랑에 빠지자마자 어른의 모습으로 변해삐지. 이래 되니까 에로스는 푸시케를 다른 인간이랑 결혼하게 못 놔두겠는 거라. 그래서 인간들 그 누구도 푸시케한테 청혼 못하게 하려고 마법의 물약을 푸시케의 입술에 떨어뜨려. 그 뒤로 아무도 푸시케한테 청혼을 안 해.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청혼을 안 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결국엔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거든. 신탁이 내려왔는데 그 처녀는 인간이랑 결혼할 운명이 아니다. 미래의 남편이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로 데리고 가라. 왕은 깜짝 놀랬지. 근데 푸시케는 달랐어. 저는 그냥 운명에 따를게요.
신탁에서 말하는 산으로 좀 데려다 줄래요? 놀이터. 푸시케는 신탁에서 이야기한 산으로 갔어. 산 꼭대기에서 기다리던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푸시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거든. 눈에 안 보이는 시녀들도 있고 왕궁도 삐까번쩍하고 완전 좋은 거라. 푸시케 남편은 밤에만 찾아오고 잠든 사이에 훌쩍 사라지곤 했지. 그렇게 며칠을 지내던 푸시케는 남편 얼굴이 너무 궁금한 거라. 여봉,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땡, 탈락. 궁금해하지 마세요. 단칼을 거절하는 남편을 더 이상 쫄을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푸시케는 언니들을 성에 초대하게 됐어. 언니들은 죽은 줄 알았던 푸시케가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삐까번쩍한 성에 살고 있으니까 음충실이 질투가 나는 거라. 그래서 푸시케한테 남편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지. 아무래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걸 보니까 괴물이 분명하다. 그 괴물은 네가 방심하고 있으면 바로 네 잡아먹어 빈디. 괴물이 니를 죽이러 오기 전에 네가 먼저 선수를 치야 된다. 밤에 남편이 잠들었을 때 얼굴 확인하고 괴물이면 바로 단도로 찔러뿌라. 그날 밤에 푸시케는 언니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단도랑 촛불 들고 자고 있는 남편한테 다가가거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촛불을 딱 비쳤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잘생긴 남자가 쫙! 사랑의 신 에로스가 누워있는 거라. 엄마, 내 남편이 에로스님이었다니 잘생긴 거 보래요. 아, 근데 그때 촛농 한 방울이 남편의 어깨 위로 뚝 떨어지가지고 에로스는 눈을 뜨지. 아, 푸시케,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라네.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머물 수가 없다. 이 말을 남기고 에로스는 집을 떠나지. 놀이터. 푸시케는 가출한 남편 에로스를 되찾으려고 시어머니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진작부터 푸시케가 미워던 아프로디테는 곱게 안 도와주거든. 고장지 때문에 우리 에로스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마음 같아서는 절대 용서 안 해주고 싶은데 특별히 딱 한 번만 봐줄게. 내가 시키는 일 3가지를 해내면 그때 용서해줄게. 첫 번째 미션은 곡물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분류하는 일이었어. 밀, 보리, 콩, 뭐 이런 곡물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저녁까지 분류하라는 거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푸시케는 눈물이 났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에로스가 개미들을 보내서 분류 작업을 도와주거든? 에로스는 비록 푸시케가 미워가지고 집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어. 저녁 때쯤에 푸시케 홍군형 내줄 마음으로 신나가지고 아프로디테가 룰루랄라 하면서 창고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정리가 다 돼 있는 거라.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아프로디테는 에로스가 한 일인 걸 알게 되거든. 에로스 이놈 자식, 이거를 도와주더니 잉? 그러고 두 번째로 시킨 일은 황금양의 양털을 모아오는 일이었는데 이 양들은 인간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난폭한 양들이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또 푸시케가 양들을 찾아갔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푸시케한테 강의 신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라. 그 양들 순해 보이제? 절대 아니다. 괜히 가까이 가면 죽는디. 해가 지면 양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나무둥치나 덤불에 걸려있는 털을 걷어가면 된다. 기다리라. 강의 신이 시키는 대로 기다렸다가 무사히 양털을 가져갈 수 있었지.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미션. 저승세계로 내려가서 페르세포네한테 아름다움을 조금 얻어오라는 거였어. 스틱스 강의 뱃사공인 카론한테 노잣돈으로 동전 한 입 내밀고
케르베로스한테 빵 던지주고 겨우겨우 페르세포네 만나가지고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얻어오는데 페르세포네가 이렇게 말하거든. 절대 그 상자를 열어봐서 안 된다. 알았다 해놓고 또 말 안 듣고 이것도 열어본다? 사실 그 상자 안에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잠이 들어있었어. 영원한 잠이 드는 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 그 자리에서 푸시킨이 깊은 잠에 빠져끼고 또 에로스가 출동하지. 가지고 있던 화살로 푸시키의 팔뚝을 살짝 찔러가지고 깨우는데 성공하거든. 이후에 푸시키랑 에로스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지. 푸시키는 신들의 음료 넥타르를 마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 등짝에 나비 날개가 돋아났다더라. 마놀이토. 피그말리오는 키프로스의 조각가였어. 키프로스에 사는 여자들은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서 처음 본 남자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남자라면 사랑에 빠지게 됐고, 피그말리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한테 엄청 실망하게 되거든. 여자들이 저런 존재라면 나는 차라리 혼자 살란다. 현실의 여자들에게 질려버린 피그말리오는 독신으로 사는 대신 조각가다운 선택을 하게 되지. 상아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조각하게 되거든. 피그말리오는 자기가 만든 조각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가 만들어지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런 여자가 실제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어느새 자기가 만든 조각상이랑 사랑에 빠지게 된 피그말리오는 조각상한테 옷도 입혀주고 갈라테이아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지. 갈라테이아를 향한 피그말리온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어.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축제날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갔지. 피그말리온 역시 제물을 들고 신전을 찾았거든.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님, 저는 갈라테이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갈라테이아가 진짜 사람이 돼서 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갈라테이아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빌고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오는 사랑하는 갈라테이아한테 입맞춤을 했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갈라테이아의 얼굴에 온기가 생기더니 진짜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야. 아프로디테 여신이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준 거지. 그래, 나는 사랑의 여신이니까 피그말리온, 네 사랑을 응원할게. 행복하게 살아라. 사람이 된 갈라테이아와 피그말리온은 결혼식을 치렀고, 그 결혼식에는 아프로디테 여신도 참석해서 직접 축하해 주었다고 해.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 같지? 근데 그의 후손들은 아프로디테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말거든? 피그말리온이랑 갈라테이아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파포스였어. 파포스는 아들 키니라스를 낳게 되고, 키니라스는 스미르나를 낳게 되지. 아프로디테의 저주로 인해서 키니라스와 스미르나는 결혼을 하게 되고, 둘 사이에서 아도니스가 태어나게 되거든. 아도니스 이야기는 저번에 봐서 알지?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 집안의 은인인지 원수인지 참 어렵다, 그자? 마놀이토.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랑 페르세포네의 사랑을 동시에 받은 인간이었어. 어쩌다가 두 여신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줄게. 아도니스는 파포스의 왕 키니라스랑 파포스의 공주 스미르나 사이에서 태어났어. 뭔가 이상하지? 파포스의 왕이랑 공주가 결혼? 그러면 아빠랑 딸이 결혼했다는 거잖아. 어쩌다가 이런 이상한 결혼이 이루어졌냐면 바로 아프로디테의 저주 때문이었지. 파포스의 왕비는 아름다운 딸 스미르나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녀는 많은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든. 내 딸 스미르나 좀 봐봐. 너무 예쁘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우리 딸보다 아름답지는 않을걸? 스미르나 최고. 딸이 아무리 예뻤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한테 아름다움으로 견주다니 말이 되나? 결국 파포스 왕비의 경솔함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분노를 샀어. 뭐라고? 이건 너무 건방지잖아. 이 정도면 저주 받고 싶다는 뜻 아니가? 사랑과 미의 여신다운 복수를 해줄게. 파포스의 왕비, 네 딸은 네 남편을 사랑하게 될 거다.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도 그렇게 잘난 척 할 수 있는지 두고 보마. 아프로디테 여신의 저주가 내려지자 파포스의 공주였던 스미르나는 아버지 키니라스의 사랑이 너무나 간절해졌어. 결국 스미르나는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에 몰래 아버지 키니라스의 방에 숨어들었고 키니라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 키니라스는 자기 방에 숨어든 여자가 딸 스미르나라는 사실을 몰랐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 얼마 뒤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키니라스는 그런 짓을 벌인 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스미르나,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다니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없애버리겠다. 스미르나는 분노한 아버지를 피해 달아나다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었고 결국 모략나무가 되어버렸지. 시간이 지나 놀랍게도 모략나무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아도니스였어. 아도니스의 탄생을 눈치챈 아프로디테는 스미르나의 나무를 찾아가거든. 네가 바로 아도니스구나. 내 저주로 인해 키워줄 부모도 없이 태어난 가엾은 아이. 내가 니를 거두어줄게.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상자에 넣고 지하 세계로 가서 페르세포네를 만나거든. 페르세포네, 이 아이 좀 키워줄 수 있겠나? 무슨 아기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노? 내 스타일인데 내가 키워줄게. 아도니스는 페르세포네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 페르세포네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남자로 자라난 아도니스한테 반해버렸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 얼마 뒤에 아프로디테 역시 페르세포네한테 맡겨둔 아도니스를 데리러 왔다가 그의 잘생긴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거든. 이 아이가 내가 맡겼던 아도니스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페르세포네, 그건 너무 고마웠다. 이제는 내가 데리고 갈게. 무슨 소리? 어딜 데리고 가겠다는 거고? 아도니스는 내가 키운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내랑 여기 지하세계에서 살 거다. 이거는 또 무슨 수작이지? 애초에 내가 안 맡겼으면 페르세포네 니는 아도니스의 존재도 몰랐을 거잖아. 내가 데려가는 게 맞지? 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점점 더 심각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신들의 왕 제우스가 나서게 되거든. 마놀이터. 아도니스를 발견한 아프로디테랑 그를 키워준 페르세포네 둘 다 자격이 있다. 앞으로 아도니스는 4개월은 아프로디테랑 같이 지상에서, 4개월은 페르세포네랑 같이 지하에서, 나머지 4개월은 네가 있고 싶은 데서 지낼 수 있도록 해라. 이 정도면 공평하지? 아도니스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4개월의 시간을 아프로디테랑 함께 보내기로 하거든. 그 덕분에 아프로디테는 1년 중에 8개월이나 아도니스를 독차지할 수 있었지. 그 기간에 아프로디테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았고 오롯이 아도니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 사냥을 싫어하는 아프로디테였지만 사냥을 좋아하는 아도니스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냥에도 참가할 만큼 그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지. 제우스의 중재 덕분에 두 여신과 아도니스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 같았어.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다른 연인 아레스는 그 평화를 두고 볼 마음이 없었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아도니스 혼자 사냥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그러다가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 아레스는 혼자 사냥하는 아도니스한테 흉폭한 멧돼지를 보냈고
결국 아도니스는 멧돼지에게 공격당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지. 아프로디테는 뒤늦게 아도니스를 찾아냈지만 이미 그는 싸늘히 식은 주검이 되어 있었어. 아도니스를 품에 안고 아프로디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지. 안 돼, 아도니스! 이렇게 허무하게 나를 떠나다니. 이때 아도니스가 흘린 피에서 아네모네가 피어났다고 해. 목숨을 잃은 아도니스는 다른 인간들처럼 지하세계로 갔어. 지하세계에 도착하자마자 페르세포네는 격하게 기뻐하면서 그를 맞이해 주었지. 어서 온나 아도니스! 지하세계로 왔으니까 이제 니는 오롯이 나하고 있을 수 있겠네. 오예! 아프로디테 약 오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다 우연히 페르세포네와 아도니스의 소식을 듣고는 한달음에 지하세계로 찾아갔지. 페르세포네, 이건 반칙이지. 왜 니만 아도니스를 만나는데? 죽어서 저승세계에 왔으니까 내가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가? 이게 왜 반칙이지? 두 여신의 싸움이 또다시 시작되자 다시 한번 제우스가 나서게 되거든. 아도니스, 죽은 사람은 원래는 안 되는데 니는 특별히 허락해 줄 테니까 1년의 반은 지상에 올라와서 아프로디테랑 시간 보내고 나머지 반은 지하세계에서 페르세포네랑 시간 보내라. 공평하지? 아프로디테, 페르세포네, 아도니스 셋 다 불만 없제? 제우스의 판결에 만족한 두 여신은 다시 평화롭게 아도니스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해. 마널이터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신 프리아포스. 프리아포스의 엄마는 아프로디티지만 아빠가 디오니소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우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 오늘은 디오니소스가 아빠인 버전으로 이야기해줄게.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와도 사랑에 빠졌고 또 한 번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프로디테는 갓 태어난 자기 아이를 보고 완전 기겁해버리지. 엄청 기괴한 모습의 아이가 태어난 거야. 아름다운 엄마랑 잘생긴 아빠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었어. 꼬추는 비정상적으로 큰데다가 온몸에 혹 같은 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흉측한 모습이었지.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노? 내 아이가 이런 모습일 리가 없다. 이런 거는 내 자식이 아니다. 프리아포스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엄마인 아프로디테에게 버림받게 되거든. 숲에 버려진 프리아포스는 지나가던 목동들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목동들은 어쩌면 육아의 달인일지도 모르겠다. 엄청 자주 주워다 기른다 애가. 맞지? 어른이 된 프리아포스는 아버지 디오니소스랑 같이 다니면서 디오니소스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로티스라는 ним프를 만나게 되는데 프리아포스가 첫눈에 반해버리지. 우와, 너무 아름다운데 로티스랑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 하지만 프리아포스는 섣불리 로티스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 자기 얼굴이 흉측하게 생겨서 로티스가 무서워할까봐 겁이 났지.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하다가 프리아포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어. 내 얼굴을 보면 겁먹을지도 모르니까 자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면 되겠다. 그러면 도망도 안 갈 거고 난 천재인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프리아포스는 그날 밤 로티스를 찾아갔어. 아름다운 로티스, 당신한테 입맞춤 딱 한 번만 해볼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로티스에게 입술을 쭉 내밀고 다가가려던 순간 곁에 있던 당나귀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 갑자기
갑자기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자 루티스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버렸고 입술을 내밀고 있는 프리아포스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 버렸지. 아, 저 당나귀 때문에 망했잖아. 프리아포스는 당나귀를 원망하면서 루티스를 쫓아갔어. 루티스는 프리아포스에게 잡힐까봐 너무 겁이 나서 신들에게 기도를 했지. 신이시여, 프리아포스한테 붙잡히느니 차라리 꽃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신이시여. 루티스의 소원을 들은 신들은 그녀를 연꽃으로 만들어 주었지. 아니, 루티스가 연꽃이 되다니. 이게 다 당나귀 때문이다. 프리아포스는 이때부터 자기에게 바치는 제물은 무조건 당나귀를 잡아 바치게 했다고 해. 끝!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